5월 초아침, 청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밤새 내려앉은 습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삽을 들고 두둑 가장자리에 서서 흙빛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오이 모종 4포기를 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잎은 푸르고 줄기는 곧았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오늘 바로 심어도 되겠지요? 김영수는 모종을 먼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흙이 너무 차갑게 뭉치지 않는지, 물기가 무겁게 남아있지 않은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박철수는 조금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잎이 이렇게 싱싱한데 흙을 먼저 보십니까? 김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이는 잎보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처음 며칠이 편해야 나중에 오래 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모종의 작은 뿌리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이정숙이 빈 소쿠리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올해는 오이 무침도 하고 더운 날에는 오이 냉국도 자주 먹으면 좋겠네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꽃만 피면 곧 밥상에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오이를 심을 때 잎이 푸른지만 봅니다. 꽃이 빨리 피면 기뻐하고 작은 열매가 맺히면 올해는 잘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번 따 먹고 나면 아랫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잃고 어느 날부터 새 열매가 잘 달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가 가까워지면 잎에는 얼룩이 생기고 한여름이 오기도 전에 덩굴이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늘 정성 부족은 아닙니다. 물을 안 줘서만도 아니고 비료가 모자라서만도 아닙니다. 오이는 시작하는 날의 흙, 뿌리, 물길, 바람길이 한 계절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렵게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수와 박철수가 작은 텃밭에서 오이를 심으며 배운 오래가는 오이의 순서를 차근차근 나누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심는 사람을 따라가려는 마음보다 내 밭의 온도와 내 밭의 바람을 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오이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여름 밥상까지 천천히 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오늘도 모종을 내려놓기 전에 흙을 만졌고 박철수에게도 잠시만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좋은 시작은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그 첫 순서, 땅과 뿌리 이야기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김영수가 흙을 만진 까닭은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이는 겉으로 보이는 잎보다 땅속에서 먼저 대답하는 작물입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금방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차가운 흙 속에서 움츠러들면 그 싱싱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박철수는 모종 잎을 다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꽤 따뜻하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낮 기온만 보고 심으면 오이가 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청주처럼 내륙에 가까운 곳은 5월이 되어도 아침 저녁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운 날이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좋아 사람도 겉옷을 벗지만 해가 지고 나면 흙은 천천히 식습니다. 오이 뿌리는 깊게 내려가는 편이 아니라 비교적 얕은 곳에서 물과 양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얕은 흙층이 차갑거나 질척하면 뿌리가 편하게 뻗지 못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며칠 동안은 잎이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아랫잎이 누렇게 뜨고 줄기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흙 한 줌을 쥐어보게 했습니다. 흙이 손에서 너무 끈적하게 뭉치지 않고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흩어지면 뿌리가 숨쉴 자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물기가 무겁게 남아있고 차가운 느낌이 강하면 며칠 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남보다 늦게 심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편한 날 심으면 오이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새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방이 따뜻한지 바람은 새지 않는지 보지요. 식물도 다르지 않겠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이 모종은 손님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여름을 보낼 식구입니다. 그러니 먼저 앉을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자리는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비가 한번 세게 내렸을 때 물이 오래 고이는 곳이면 뿌리가 답답해집니다. 두둑은 주변보다 조금 높게 잡고 흙은 너무 딱딱하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묵은 거친 덩어리는 부수고 뿌리 가까이에 덜 삭은 재료를 무리하게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 뿌리는 강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이려 하기보다 먼저 편히 뻗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모종을 내려놓고 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꽂을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이가 어디에서 숨을 쉴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두둑 위를 손으로 고르게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뿌리가 편히 앉을 자리까지 보았다면 이제는 서로 얼마나 떨어져서야 오래 갈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이는 혼자 크는 것 같아도 옆에 바람과 햇빛을 함께 나누며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편히 앉을 자리를 보고 나자 박철수의 눈에는 빈자리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두둑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에도 한 포기 더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종이 네 포기뿐이라도 빈틈이 아까워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이정숙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오이가 많이 열리면 이웃에도 나눠주고 좋지요. 조금 더 심으면 안 될까요? 김영수는 잠시 밭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이는 많이 세운다고 오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쉴 자리를 줘야 오래 갑니다. 오이는 그는 손가락으로 두 포기 사이를 짚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이 잎은 생각보다 빨리 넓어지고 줄기는 하루가 다르게 위로 뻗습니다. 처음에는 빈 공간처럼 보여도 장마가 가까워지면 그 공간이 바람길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면 잎 아래쪽에 습기가 오래 머물고 사람이 병든 잎을 발견하는 것도 늦어집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 조금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날, 시장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걷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오이도 그렇게 서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깨를 조금 비켜주어야 잎도 마르고 햇빛도 들어옵니다. 그 말에 이정숙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럼 오이도 복잡한 곳은 싫어하는군요. 김영수는 두둑 가장자리를 따라 지주대를 세울 자리를 먼저 잡았습니다. 오이는 땅 위를 마음대로 깎이게 두면 잎이 흙과 가까워지고 비가 온 뒤 흙물이 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종이 어릴 때부터 올라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대는 나중에 급하게 꽂기보다 처음부터 세워야 뿌리를 덜 건드립니다. 줄기를 묶을 때도 꽉 조이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다치지 않을 만큼만 부드럽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빈자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심는 마음은 풍성해 보이지만 오래 먹는 밭은 대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지주대를 세우고 손을 털었습니다. 이제 오이가 설 자리와 올라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물입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이 아무 데로나 가면 오히려 잎과 줄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주대까지 세우고 나니 박철수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물 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새로 심은 오이 모종 위로 시원하게 물을 뿌리려 했습니다. 잎에 물방울이 맺히면 더 싱싱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김영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습니다. 물은 주어야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박철수는 물 뿌리개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한다면서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잎 위에 오래 머무는 물은 반갑지 않습니다. 물은 뿌리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잎에 머물면 해가 늦게 드는 날이나 바람이 약한 날에는 마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작은 물방울도 잎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물뿌리개 입구를 낮추고 모종 둘레 흙에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물줄기가 새지 않게 하여 흙이 튀지 않도록 했습니다.
흙탕물이 잎 뒷면에 묻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되 몸을 젖은 채로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이정숙은 마른 볏짚을 조금 가져와 김영수 옆에 놓았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얇게 펴서 모종 주변에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어두면 한낮의 햇볕에 흙이 빨리 마르는 것을 줄이고 비가 올 때 흙이 직접 튀는 것도 조금 막아줍니다. 다만 줄기 바로 옆까지 너무 두껍게 밀어넣지 않고 공기가 통할 만큼 여유를 두었습니다. 주말에만 텃밭을 보는 사람이라면 작은 물길을 만들어 두거나 구멍을 작게 낸 페트병을 옆에 꽂아 천천히 스며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세게 붓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자리로 조용히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는 물뿌리개를 다시 잡고 이번에는 낮은 자세로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물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잎이 마르는 속도와 바단의 습기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병은 소리 없이 가까이 옵니다. 며칠 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텃밭의 흙은 촉촉했고 오이 잎에는 아직 작은 물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우산을 접으며 밭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비가 넉넉히 왔으니 오늘은 물 걱정은 없겠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오이 줄기 아래쪽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박철수는 열매가 맺힐자리만 보려 했지만 김영수는 아랫잎과 잎 뒷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잎 하나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병은 꼭 눈에 잘 보이는 위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낮고 습하고 바람이 늦게 지나가는 곳에서 먼저 기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 온 다음 날에는 그래서 위보다 아래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를 키울 때 병을 무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병이 좋아하는 자리를 줄여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잎이 땅에 닿아 있으면 비가 올 때 흙물이 튀기 쉽고 줄기 아래가 너무 빽빽하면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지주대를 세운 것도 결국 줄기를 위로 올려 잎과 흙 사이를 떼어놓기 위한 일입니다. 바람이 지나갈 길이 있어야 잎도 빨리 마르고 사람도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아래쪽 오래된 잎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가위로 줄기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잎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닿거나 너무 그늘을 만드는 잎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잎은 오이가 힘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다만 바람길을 막는 잎은 가끔 비켜주어야 합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방 안이 너무 눅눅하면 창문을 열고 싶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이밭도 작은 방과 같습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갇힌 습기는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박철수는 비 온 뒤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만 기다리는 눈에서 잎 아래와 줄기 사이를 살피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영수는 지주대에 기대어 자라는 줄기를 가볍게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밭의 공기와 습기를 보았으니 다음은 오이가 처음 달아주는 꽃과 열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 보이는 것을 모두 남겨두면 오히려 나중에 힘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오이 줄기에는 작은 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아침마다 밭에 와서 그 꽃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기 아래쪽에 아주 작은 오이 하나가 달린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형님, 벌써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건 꼭 살려야겠습니다. 김영수는 그 작은 열매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쁜 마음은 알지만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기 아래를 살피고 아직 굵어지지 않은 줄기와 막 자리를 잡아가는 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열매가 반가운 것은 맞습니다. 그 첫, 첫. 하지만 나무가 아직 어린데 너무 일찍 열매를 안으면 뒤에 갈 힘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달린 것인데 따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가위를 깨끗이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텃밭에서는 아까운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오래 얻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이가 열매를 키우는 때가 아니라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는 줄기 아래쪽에 붙은 작은 꽃과 어린 열매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낮은 곳에서 달린 열매는 흙과 가까워 습기를 많이 받고 어린 줄기의 힘도 먼저 가져갑니다. 겨순이 너무 일찍 복잡하게 나오면 바람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잎까지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오이에게 힘을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꽃과 어린 열매는 때로 줄일 수 있지만 건강한 잎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를 때는 날이 깨끗한 가위를 쓰고 비 오는 날보다는 마른 날 아침이 좋습니다. 상처가 젖은 채 오래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철수는 작은 열매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오이를 오래 먹고 싶다면 처음부터 욕심을 모두 달아주면 안 됩니다. 김영수는 지주대를 따라 올라가는 줄기를 가볍게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이는 위로 갈 길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따야 오래 이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이는 심는 것만큼 제때 거두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줄기를 정리하고 며칠이 더 지나자 오이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랗게만 보이던 줄기가 지주대를 따라 올라갔고 잎 사이에는 알맞게 자란 오이가 하나둘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이른 아침 소쿠리를 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높이 오르기 전이라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오이에는 밤새 머금은 수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가장 큰 오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조금 더 두면 더 커지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이는 크게 키운다고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달아두면 나무가 그 열매에 힘을 많이 쓰고 새 꽃과 새 열매로 가야 할 기운이 줄어듭니다. 제때 따주는 것도 돌보는 일입니다. 이정숙은 손에 알맞게 잡히고 색이 고르게 푸르고 만졌을 때 단단한 오이를 골랐습니다. 김영수는 깨끗한 가위로 꼭지를 조금 남기고 잘라주었습니다. 손으로 비틀었다면 줄기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오이가 하루 이틀 사이에도 금방 커지고 색이 옅어질 수 있으니 자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렇게 변한 열매가 보이면 아깝다고 오래 두지 말고 먼저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이정숙은 갓 딴 오이로 오이 무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는 냉국에 넣고 몇 개는 이웃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철수는 소쿠리 안에 오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많이 심지 않았는데도 밥상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이 농사는 많이 심는 마음보다 오래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먼저 흙과 뿌리를 봐야 합니다. 땅이 너무 차갑거나 질척하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둑은 물이 오래 고이지 않게 하고 포기 사이에는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남겨야 합니다. 물은 잎위가 아니라 뿌리 쪽으로 천천히 보내야 하고 비온 뒤에는 아랫잎과 줄기 사이의 습기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 달린 꽃과 어린 열매를 모두 욕심내기보다 어린 시기에는 줄기와 뿌리가 힘을 모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알맞게 자라면 아침에 깨끗하게 잘라주어야 다음 열매도 이어집니다. 오이는 어려운 작물이 아닙니다. 다만 빨리 얻으려는 마음보다 식물이 자라는 순서를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흙, 물, 바람, 햇빛의 자리를 맞춰주면 여름 밥상은 한결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오이가 어느 때 가장 힘들어했는지 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올여름 오이밭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돌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